조합부터 들어갈 거고요. 자, 이제 우리 확통 이제 지금 고2 친구가 들을 수도 있고 웬만하면 고3 친구가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여기 같은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쉽다고 받아들이는 친구도 많을 거고 어렵게 받아들이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아이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 순혈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내용이 여기 특강이라 돼 있죠. 왜냐면 이게 고1 때 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안단 베이스로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얘를 쭉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확률과 통계 내용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확률과 통계의 교육 과정이 아닙니다. 얘는 고1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이 문제와 관련되게. 하지만 이거에 쓰인 개념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제목 보시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고배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어떤 확통에서의 무조건 다 첫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거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언제 경우의 수를 더해야 되고요. 언제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딱 생각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아이디어 싸움. 이게 막 공식을 많이 안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풀립니다. 공식을 많이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 미적분을 배웠어. 아니면은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웠어. 그럼 공식 알면 일단 접근은 되잖아. 얘는 공식 안 접근이 안 돼요. 이 확률 통계 논리 싸움이에요. 아이디어 논리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그 아이디어 논리가 확실하게 잡히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우리가 했던 뭐 수원, 수트, 뭐 미적분 이런 거 달라요. 알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합의 법칙이라는 거 할 건데, 자, 이제 합의 법칙이 뭐냐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경우의 수를 더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설명할 때는 총 3가지의 스텝을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이제 교과서 내용.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 자, 여기도 책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2개가 든다. 그러니까 뭔가 더 할 거면은 사건이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 2개가 있어야겠죠? 네, 2사건 A, B가 있을 때 그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는 이제 경우의 수를 더한다. 합의 법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1부터 50까지의 카드가 적힌 게 있어요. 총 50장의 카드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한 장을 뽑을 거야. 근데 그 한 장을 뽑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죠? 25개가 있죠. 3의 배수는요? 50을 3으로 나누면 되겠죠? 16개고요. 근데 여기서 겹치는 배수가 있죠. 6의 배수. 그럼 6의 배수 같은 게 8개가 있죠. 그럼 그때 계산을 어떻게 해요? 25하고 16하고 더하죠. 이게 합의 법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겹치는 거는 빼줘야 되니까 8을 한번 빼줘. 네, 그래서 이거 41이고 8면 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이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논리에서 이제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 경우로 보죠. 첫 번째 2의 배수가 25개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2의 배수만 신경을 쓰지 3의 배수를 신경 써요? 3의 배수는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2의 배수인 것만 세니까 25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즉 내가 원하는 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예요. 근데 2의 배수를 내가 세고 있을 때는 3의 배수를 신경 안 쓰죠. 이게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3의 배수 할 때는 그럼 어때요? 당연히 2의 배수를 신경 안 쓰죠. 그래서 3의 배수를 할 때는 2의 배수를 신경 안 쓰고 2의 배수를 할 때는 3의 배수를 신경 안 쓰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중복적으로 세지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겹치는 거를 이제 2번 더하니까 이제 한 번만 더한 걸 원하기 때문에 걔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겹치는 걸. 이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이게 확률 통계라는 게 이제 집합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집합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 같은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제 뭐 그 집합 배우고 경우의 수 아니구나. 옛날 교육 과정이 아니었구나. 쌤 시절이네요. 쌤이 배울 때 당시에는 이제 집합 배우면서 순열조합까지 같이 배웠었습니다. 지금 고1 학생들도 그렇죠. 지금 고1도. 집합으로는 이제 우리가 합 들어가는 집합 하나가 있죠. 그래서 합집합의 논리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합을 공부를 할 때요, 이제 그 합집합에 대한 키워드 정리를 다 하죠. 그래서 합집합 그 키워드 뭐 있어요? 또는 아까 뭐였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를 했을 때 얘네들이 경우의 수를 더했잖아. 그리고 이거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어로는 5월 이런 식으로 등등등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야. 그럼 2의 배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3의 배수를 그때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 똑같은 말이고 2의 배수 5월 3의 배수 이것도 똑같은 말이고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쌤이 이제 실전적에서 많이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이미 하고 있어요. 실전적으로는 어떻게 써요? 케이스 분류할 때. 케이스 분류할 때 이제 합의 법칙을 씁니다. 이게 뭐야? 케이스 나눠보잖아. 그래서 야 케이스 분류해? 그럼 경에서 더해 빼. 막 이런 식으로. 아니 더해 곱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한꺼번에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 그래서 하면 여기 또 이제 이게 볼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 이제 더 이상 안 본단 말이야. 여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내용은.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읽어봐요. 뭐 합의 법칙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셋 이상 사건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니까 굳이 두 사건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뭐 합집합을 이렇게 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2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라 12의 배수하고 13의 배수. 그럼 12의 배수하고 13의 배수 겹치는 배수는 100이 넘어가잖아. 근데 아까 내가 50까지밖에 없다 했잖아. 그래서 이건 뭐 교집합인 거고 뭐 이렇게 쓴다. 이런 것도 한번 다 봐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교집합은 무엇이냐? 아니, 뭔 소리야? 곱의 법칙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이제 반대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할 때예요. 그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겠어요? 2의 배수이고 3의 배수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까 합의 법칙을 할 때는 어땠어? 2의 배수를 신경 쓰면 3의 배수 신경 안 썼죠. 근데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2의 배수도 맞아야 되고 3의 배수도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두 번째로는 이제 집합으로서 교집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집합 자체가 겹치는 거, 같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교집합하고도 이제 연관이 깊다는 거.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쌤이 일단 이거 키워드 정리해야겠죠? 이고 이면서 영어로는 and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황 실전적 실전에서 어떻게 쓴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 음가가 그대로야. 연속으로 발생할 때.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즉 여기서도 적용이 가능하죠. 2의 배수 또는 2의 배수 2고 3의 배수여야 돼. 그럼 2의 배수도 만족시키면서 연속적으로 보여야 돼. 3의 배수까지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게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에 이제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위 법칙, 고의 법칙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모든 확통 경우의 수에 모두에 들어가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근데 암기를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물론 암기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암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이해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써야 되구나. 그러니까 다시 확통은 상황과 논리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맞죠? 처음엔 아이디어를 했다가 그 다음 논리 아이디어였다가 이제 상황 논리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논리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애들은요 확통을 쉽게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요 어려워요. 맞죠?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특수한 상황. 어떤 애들을 이제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대로 나열이라는 뜻이죠. 여기다가 쓰지 말고 여기다 씁시다. 순서대로 나열이란 뜻으로서 순열.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 순서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보니 키워드도 정리하면서 들어갑니다. 옛날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일단 이건 적어놓으세요. 그냥. 서로 다른. 이러한 키워드로서 이제 우리가 순열이라는 게 정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순열이 뭐가 있냐면요. 의자가 5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5명을 앉힐 거예요. 그럼 여기 앉을 수 있는 건 5명이고요. 여긴 4명이고요. 여긴 3명이고요. 여긴 2명이고요. 여긴 나머지 1명 삥발이면 맞겠죠. 근데 어때? 이 의자에도 앉고 이 의자도 앉고 앉아서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A, B가 앉고 C가 앉고 B가 앉고 D가 앉고 E가 앉아서 이렇게 앉은 세트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상황이 연속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곱하기 해주시면 된다 소리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줄여서 오펙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의자 5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의자라고 해가지고 서로 다른 의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5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서로 다른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열의 키워드가 이렇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거 P로 쓰고 싶으면은 OPO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요 공식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제 고3이니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외울 필요는 밖에 없겠다. 요렇게 된 거.
아니다, 이것도 암기하세요.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합으로 갈게요. 자, 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아까 우리가 그 순열에서 봤을 때요. 여기서는 순서를 신경 썼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본 거거든요.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조합에서는 보면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를 신경을 안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겠냐면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서로 같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합의 키워드는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뭐 서로 다른 공 5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순서를 신경 안 쓴다는 것은 서로 같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1 때까지는 그렇게 큰 키워드가 너네들한테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왜냐면 결국 조합 아니면 순열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만 좀만 이해하면 순열 조합은 금방 구분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2가 되거나 고3이 돼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우게 되면요. 이거 말고 되게 많이 배워요. 네, 많이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 키워드 정리가 꼭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안 돌려? 그리고 이제 식으로는 자 이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서로 같은 키워드 정리했죠. 그래서 NCR이라고 쓰고 이 C는 콤비네이션의 줄임말이었죠. 그리고 순서를 신경 안 쓴다는 거. 그래서 NPR이라는 게 원래 순서가 있는 애였잖아요. 그러면은 순열하고 조합은 차이가 딱 하나야. 순서가 있니 없니 차이예요. 그러면은 순열은 순서가 있죠. 그럼 이 순서를 없애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되는 거죠. 그 순서를 어떻게 없애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순서를 없앤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앉았잖아. 그럼 내가 이거 2명만 앉았다 쳐보자. 그러니까 A, B 앉은 거하고 BA 앉은 거는요. 순열에서는 다르게 이거를 2가지로 보겠다는 거거든. 근데 이제 조합에서는요. 이걸 1가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얘네 둘의 순서를 1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개짜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1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거든. 원래 NPR이라는 게 알게를 배열하는 거잖아요. 알게. 그러니까 OP4면은 그 5개에서 4개만 선택해가지고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4개에 대한 순서는 결국 4팩이겠죠. 근데 알게를 지금 배열했잖아. 그럼 알게를 배열했다는 건 알팩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알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공식이 순열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NPR 이거 반드시 외워라잉. N-알팩분 NPR. 그리고 거기다가 알팩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식이 쓰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순열 조합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리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과 관련된 공식해서 아마 이건 대부분 다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딱히 언급 안 하고 그때 우리 뭐 외우는 것도 있었죠? 지금 형 고3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은 맞다 이거 외웠었지 하면서 하신 것도 있고 지금 형 고1 같은 경우는 아마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대부분 다 날 겁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뭐 NPR은 NCR 곱하기 RPEC. 그러니까 NCR에다가 RPEC만 곱하면 NPR이 되는 거야. 왜? 다시 순서를 없었는데 순서를 다시 줬잖아. 성격을. 그럼 당연히 그것이 뭐냐? 순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순열은 순서를 생각하여 일렬로 나열한 것이고 조합은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일부를 뽑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 대표 2명을 뽑는 건 조합. 근데 회장, 부회장 뽑는 건 순열. 왜냐면 대표 2명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대표 2자리가 있어요. 그럼 AB를 뽑든 BAB를 뽑든 나는 결국 대표 2명을 뽑은 거잖아. 근데 회장, 부회장은 다르죠. 만약에 여기 회장 자리고 여기가 부회장 자리예요. 그럼 AB 뽑은 거하고 BA 뽑은 거하고 각각의 역할이 서로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순열인 거고 이때는 조합이란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만 이제 풀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기본 베이스만 잡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의법칙, 고배법칙 그런 순열 조합 기본 베이스. 자, 첫 번째. 자, 이것도 선생님이 되게 앞으로 자주 많이 강조할 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결국 변수가 2개인 거지. 변수라는 건 변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주사위가 어떻게 해요? 1부터 6까지로 변하잖아요. 그걸 변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사위가 2개가 있으니까 변수 2개지. 이 변수 2개는 무조건 표를 그리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표를 그리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도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려요. 빠르고 정확하니까. 왜냐면 그냥 무턱대고 세버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실수하거든요. 5 또는 10이 되래요. 5 되려면 여기 4, 2 되려면 2에서는 여기 3, 3에서는 여기서 2, 그리고 4에서는 1. 근데 6도 더하시면 이제 10이 되겠죠.
5에서는 이제 5, 6에서는 4 해서 몇 개요? 7개. 이렇게 세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뭐가 되래요? 4의 배수가 되래잖아요. 그럼 4의 배수가 될 때 이것도 찾아요. 표근이 얼마나 쉬워. 뭐 굳이 나머지 이런 걸로 접근할 필요 없죠. 여기 4 있고요. 그 다음에 2일 때는요. 여기 2하고 이렇게 6하고 하시면 되겠죠. 3은요. 1하고 5하고 하시면 되겠죠. 4는요. 4밖에 안 되죠. 5는요. 3하고 하시면 되겠죠. 6은요. 2하고 하시면 되고 6을 했을 때도 이제 4의 배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밑에도 한번 연습을 꼭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거죠. 둘이 더했을 때 4보다 작대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열심히 세시면 돼요. 자연수래죠? 그럼 x, y라고 해놓고 이렇게 순서상으로 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근데 그 순서상을 이제 좀 더 단순화시킨 게 표인 거고. 근데 얘는 뭐 표를 그릴 수는 없으니까. 더해서 4 된, 그러니까 이거 뭐냐, 4 이하인 거. 1, 1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1, 2 가능하겠죠? 2, 1, 3은 안 되잖아. 4가 되니까. 그리고 2, 1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총 몇 개? 3개. 다음, 주사위 2개니까 표 그려요, 표. 이렇게. 1, 2, 3, 4, 5, 6. 1, 2, 3, 4, 5, 6. 그럼 나오는 눈에 차는 절대값인 거 또 까먹으시면 안 되고 1 이하가 나오래죠. 그러면 1 빼기 1하면 가능하고요. 1 빼기 2도 가능하고요. 나머지 안 되고요. 2는요. 2 빼기 1, 2 빼기 2, 2 빼기 3까지 가능하고요. 3은요. 3 빼기 3 빼기 3, 3 빼기 4. 4는요. 4 빼기 3, 4 빼기 4, 4 빼기 5. 5는요. 5 빼기 4, 5 빼기 5, 5 빼기 6. 6은요. 6 빼기 5, 6 빼기 6만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11개. 하나, 둘, 셋, 넷, 다. 16개. 얼마나 쉬워, 표를 그리면.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세고 있어요. 그 순서상으로. 그치? 다음. 자, 곱의 법칙입니다. 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래죠. 그래서 이것도 원래 이거 공식을 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식은 이제 등장하진 않아요. 뭐 수능 문제에서도 등장하진 않고 내신에서도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144 같은 경우는 12 곱하기 10이죠. 이래놓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둡시다. 지수에다가 1씩 더하시면 되죠. 자, 그럼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야. 이 2하고 3이라는 게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변수 2개잖아. 변수 2개니까 뭘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표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2의 4승까지 변하려면요. 2의 0승부터 여기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이렇게 적어준 거고 여기도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이잖아.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가 5가지고 가능한 경우의 수가 3가지죠. 그래서 총 15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그걸 간단한 게 뭐예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가지고 곱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항의 개수를 찾으래죠. 항의 개수가 여기서 우리가 이거 전개할 때 어떻게 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잖아.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8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자, 양의 약수의 개수니까 54는 이제 3의 세제곱 곱하기 2죠? 그럼 4, 2, 8. 120은요? 12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2 곱하기 5잖아. 그러면은 해주시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죠? 그럼 지수 하나씩 더하시면요. 4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6개. 252 같은 경우는 와 252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는 소인수분 해보는 게 나을라나? 126. 그럼 126에서 끝났죠. 그럼 2 곱하기. 자, 126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21이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2, 3 곱하기 7이 되겠지. 그럼 2의 제곱, 3의 제곱, 7의 1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8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전개식에서 이제 A를 포함하는 개수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드시 A가 뽑혀 있어야 돼요. B는 절대 뽑으면 안 돼. 여기서는 어떤 거 뽑아도 상관없죠. 난 A만 있으면 돼. 여기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그래서 4. 그리고 뽑고 뽑아야지 하나의 양이 결정되잖아. 즉 상황이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곱의 법칙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두 자리 잔수 중에서 10의 자리는 홀수 2고 상황이 연속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럼 10의 자리는 홀수래요, 홀수. 그리고 1의 자리는 소수래요. 개수 조각이래요. 그럼 홀수 몇 개 있어요? 자연수 중에서. 5개 있잖아요. 1, 3, 5, 7, 9. 그 상황 연속적이니 곱하기. 소수는
2, 3, 5치. 4개 있죠. 그래서 20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다음. 자, 순열로 한번 가보자고. 자, 이제 키워드 잡는 거 연습해보자. 자, 축구, 이제 승부차기를 하겠대요. 선수 5명이 있대요. 서로 다르죠? 그리고 순서를 정한대잖아요. 서로 다르죠. 순서가 있다는 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니까. 서로 다른 이제 순열이 가능하죠. 그래서 5팩. 그래서 12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회원 10명이래요. 대표 1명, 총무 1명이죠. 아까 얘기했던 거 회장부 회장이랑 똑같은 얘기죠. 여기 대표고 여기 총무예요. 그럼 A, B 뽑는 거하고 BA 뽑는 게 서로 다른 경우겠죠. 그래서 순서를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10P2라고 해주시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는 90이 나오겠죠. 다음 4개 문자를 A, B, C들을 일렬로 나눈대요. 자, A씨, 이웃이래요. 자, 이웃은 혹시 기억날까요? 한 덩어리로 두는 거? 이렇게. 이웃은 또 나옵니다. 뒤에 원순열이란 이름으로써. 그러면은 이거 3개 배열하는 거니까 3팩,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팩. 그래서 6 이렇게, 아이고 12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죠? 자, 밑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돼. 너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자, 제주도 관광지. 자, 광치기, 섭지, 코지, 성산, 이런 우도 4곳이래요. 서로 가티가 달라요. 아무튼 서로 다르죠. 순서 정하겠대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관광을 하는 방법 4팩 24. 자, 그리고 3개 숫자 선택하겠대요. 5개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리고 3자리 잔수래요. 그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서로 다르죠. 그러면은 5P3 해주시면 되겠죠. 5개에서 3개 해가지고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5, 4, 3, 60이 나오죠. 3. 자, 올림픽에 있는 7개의 문자를 할 때 CY가 양 끝에 오래요. 뭐야, 7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쪽에 이렇게 CY가 있으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뭐 할 수 있죠? YC일 수도 있죠. 그럼 어차피 CY를 양 끝에 오는 거랑 똑같은 말이지 뭐. 그러면은 2팩 곱하기. 자, 그러면은 C하고 Y 썼어요. 그럼 5개 남아있죠? 5팩만 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문제에서 언급을 안 했잖아. 그래서 240까지가 나옵니다. 다음입니다. 자, 좋아.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원순열부터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해두고. 자, 괄호 1번을 갑시다. 자,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9명이에요. 항상 토탈을 세는 습관 9명. 자, 4명의 대표를 뽑겠답니다. 그럼 대표니까 순서 상관없죠? 그래서 일단 키워드로 잡으면 서로 다른. 그리고 얘는 서로 같은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자, 그럼 남학생 2명을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남학생 2명 5시, 여학생 2명 4시, 그래서 60. 자, 괄호 2번. 자,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요. A와 B를 포함하여 5명을 뽑아 뭐 하겠대요? 뽑고 나서 일렬로 배열하겠대요. 그럼 지금 뭐예요? 조합으로 뽑고 난 뒤 그 다음에 순열로 배열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A, B가 서로 이웃을 하래죠.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일단 사람 뽑아야지. 그러니까 A, B는 이미 뽑혀 있는 거예요. 지금 A, B 포함해서 5명이니까. 그럼 난 이제 몇 명만 뽑으면 돼? 3명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A, B 포함한 8명 중에서 A, B는 이미 뽑혔잖아. 그럼 몇 명 남아있어요? 6명 남아있죠? 그럼 6명 중에서 3명 뽑으면 돼요. 그럼 6C 3이 되겠죠? 그럼 난 일단 5명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5명을 뽑을 건데, 그럼 A, B, 이렇게 5명을 뽑은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뭐 해야 돼? 배열해야 되지. 근데 A, B는 뭐 하래? 이웃하래. 그러면 이웃은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4팩. 그리고 자리 바꾸는 거 2팩. 자, 그럼 6C 3은 20. 4팩은 24. 2팩은 2. 그러면 960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 봅시다. 자, 농구선수 12명. 서로 다르죠? 5명을 뽑겠대요.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로 같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건 얘네들 똑같이 보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12-15죠? 아니, 먼저 계산해. 5, 4, 3, 2, 1. 5, 2, 10, 3, 3. 그리고, 이렇게 없애지 말걸. 2, 8. 그러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6입니다. 자, 그럼 12 곱하기 11은요, 이렇게 해서 132. 걷다 6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야? 이거 2야? 6, 22, 1, 3, 6, 18, 9, 1,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다음. 자, 7개 문자가 있답니다. CF 포함해가지고 4개를 문자를 뽑겠대요. 그러니까 CF는 자리가 있죠? 자리 이미 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어? 5개가 남았어. 그리고 뽑고 배열이니까 이제 조합 후 순열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CF 포함해서 4개니까 이제 CF는 뽑아 있어야 되잖아. 그럼 2개만 뽑으면 되겠죠. 그럼 5개 중에서 2개를 뽑고요. CF 포함해서 5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뭐래? CF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웃하지 않게는 이웃해도 되는 애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그 사이사이 안 치면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일단 이웃해도 되는 그 3개를 먼저 배열하면 3팩.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CF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4P. 그러면 10 곱하기 6 곱하기 12. 그러면 720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다음 11번. 자, 1부터 끝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선택하겠대요. 그 다음에 그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되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배열하는 게 아닙니다. 뽑기만 하는 거야. 자, 그럼 짝수가 되려면요. 나는 이렇게 할래. 오랜만에 한다. 전체에서 뭘 빼면 될 거야? 전체에서 홀수를 빼면 뭐가 되겠어요? 나한텐 결국 짝수가 하나쯤은 있겠죠. 자, 그럼 전체라는 것은 구시삼을 의미하죠. 홀수만 이제, 그러니까 3개를 곱했더니 홀수가 돼야 돼. 그 3개를 곱해서 홀수가 되는 건요. 홀이잖아. 홀. 짝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곱했을 때는 무조건 짝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1부터 9까지는 홀수가 1, 3, 5, 7, 9, 5개 있죠. 그 5개에서 3개를 뽑으면 됩니다. 그럼 그거 다 뺐어. 그럼 뭐겠어? 내가 뺀 게 뭐야? 홀수가 될 때만 뺀 거야. 나한테 남는 게 뭐예요, 이제? 짝수가 될 때만 남는 거죠. 9C3은 84고요. 5C3은 10이죠. 그래서 74까지가 나옵니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순열 조합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런 것도 이제 슬슬 기억이 안 날 시즌이거든. 이제 고3이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한 겁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순열부터 진행할 거고요. 아마 대충 기간으로 따지면 코로나 전에는요 거의 일단은 거의 다 끝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왜냐면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을 쌤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거의 일단은 다 끝날 상태라 코로나 끝나고 만약에 쌤하고 얼굴을 보게 된다면 거의 다 똑같은 말만 하네요. 됐습니다.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